저희 시민소통 담당관실에서는 뭐 어떠한 일을 한다 이것도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 하나 시민과의 소통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가까워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흥 방송에서 제작하는 게 시흥의 뭐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시흥의 모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또 저희 시흥의 얘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랑은 조금 다른 콘텐츠가 뭐냐면 저희 달력에 보면 무슨 일, 무슨 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흥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 시흥과 연관을 지어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저희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에 보면 바다의 날인데 도대체 이 시흥과 어떻게 연계를 할까 하다가 저희 오이도 쪽에 그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던 바다가 지금 빨간 등대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이 변모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날과 그 어차피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져 버린 바다를 좀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다의 날 그 맞이해서 바다야 사랑해라는 약간 캠페인성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진 게 있고 또 현충일은 그 저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큰 시련이 있었던 6.25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뭐 일제 압박도 있었는데 이 현충일 기념해서 원래는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게 좀 많이 담고 싶었는데 저도 우선 외지에서 와가지고 기념탑 현충탑을 한 번도 이쪽에 이 시흥의 현충탑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좀 담아볼까 해서 찍은 게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말 그대로 스토리로 꾸며봤고 그래서 우선 영상 두 개를 저희가 제작한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바다야 사랑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지금 보셨던 영상은 저희 휴대폰으로도 이 가능한 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그 이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스탑 모션을 굳이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사진만 쭉 붙이면 되는 거였죠. 그 당시 16살에 해방이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게다가 이제 1950년대 5년 후에 이제 대학 막 들어가자마자 6.25가 난 거예요. 6월 25일 날.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냥 막 강제 동원을 다 한 거예요. 중학교 다니던 애들 걔들도 전부 그저 학도로 소년병으로 나갔고
그걸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라고. 그 전쟁의 참혹함과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6.25라는 그 동족 상경이 앗아간 거지. 청춘을 하죠. 부모 탓으로 내 탓이니까 우리한테도 뭘 달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 다만 지금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소중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네, 영상 두 개를 보셨는데요. 첫 번째 보셨던 그 영상 바다의 날 영상은 저희가 뭐 크게 어디 세트를 만들어 놓고 찍은 게 아니고 저희 그 하드보드판 있잖아요. 그 전지 크기만한 거 그거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그냥 그 그림 갖다 붙여놓고 저희가 스티커로 찍어서 쭉 붙였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생각하시다면 휴대폰으로도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수업 배우시는 것도 어차피 휴대폰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이 코끼리 영상학교가 기획하게 된 것도 굳이 이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이 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알 뿐이지 기획력이나 이런 거는 구성 이런 거는 각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맛있는 거 다 달리 생각하듯이. 그래서 여기 오신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휴대폰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상학교를 개설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그 활용법을 많이 익히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그 지금 시민 VJ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그 시민과의 접점에 계신 시민분들이 저희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장을 열어놓고 있으니까는 수업을 정말 잘 배우셔서 저희 시민 VJ로 활동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휴대폰으로 굳이 뭐 좋은 장비 쓴다고 해서 좋은 영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프로그램 같은 거에 뭐 좋은 게 있겠지만 정말 이 저희가 처음 기획했던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기획하셨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여러 가지를 한번 찍어 보셔가지고 아 나도 한번 시민 VJ 해볼까라는 도달점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수업 오늘 몇 번째 회차죠? 5번째. 제가 오늘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와서 아무거나 막 얘기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갖고 진짜 아무거나 얘기하려고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대책 없죠? 네. 하지만 말이 시작되면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 그 어떤 거 좀 배우고 또 어떤 걸 진행했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야기를 반복 안 하면서 제 이제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거 좀 배우셨나요? 비디오쇼. 배운 게 없다고요? 용어하고 2개 배웠어요? 5주 동안? 아 이런 앱이 있다? 앱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배우셨어요? 제가 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전파진흥협회라고 거기서 교육을 했는데 5일 동안 앱을 상당히 많이 풀고 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앱으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이렇게 제 아이패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수업이니까 영상 관련된 앱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것도 지금 다 안 받아 놓은 겁니다. 제가 앱 구매하는 것만 해서 수입차 한 대 값을 뽑았기 때문에 네. 앱을 가지고
컨텐츠 만들고 음악 만들고 뭐 영상 만들고 전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앱티스트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배국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뭐 준비나 자료들은 있는데 오자마자 앱부터 보여주긴 좀 그렇고 그래도 제가 교육했던 거 좀 얘기 풀면서 사실 이제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기획하고 그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서 이야기를 풀어갈게요. 저는 자 우리 다 외국어 다 아시죠? 읽을 줄 알죠? 응. 오. 오, 다 아시네요. 오, 장난 아닌데요? 몰라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와디 까비겠죠? 뭐 말하는지는 몰라요. 네, 그냥 태국어 같아서 네 이렇게 했고 이 인사를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썰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다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인사 알아서 네 인사는 네가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자 요새 이게 자꾸 연결이 자꾸 넘기면은 이게 어휴 케이블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막 그런 거 있죠. 불안해. 뭘 가르치려고. 네. 오늘 수업 뭐 할 거냐라고 치면은 먼저 제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리면은 저는 2007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 리뷰도 하고요. 뭐 동물 리뷰도 하고 정말 쓸데없는 것도 리뷰합니다. 요 TV도 리뷰할 수 있어요. 예. 세상 모든 걸 리뷰하는 리뷰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앱은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고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뭐 그냥 저를 수식어를 하자면 스마트폰의 앱으로 미친 창작력을 해서 제가 또 한때 어떤 일을 했냐면 배우하고 또 이 연극 연출하고 또 뭐 영화 뮤직비디오 이런저런 것들을 또 연출하는 디렉터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딱 보기에 몇 살 같이 보여요? 30대, 예, 30대인데 저 이제 40 다 돼갑니다. 예. 38인데요. 네. 결혼 못해서 철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앱 관련돼 가지고는 국내에서 뭐 했던 공모전이나 이런 것은 대상 받아갖고 뭐 인정도 받았고 뭐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교육 관련된 것들도 오랫동안 한 6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MCM 뭐 트레저헌터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고 거기서도 이제 교육 소장, 우리 크리액션에서도 같이 교육 쪽 관련돼서 협업을 맺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널 보면 이제 저의 채널이고요. 저도 이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리뷰 채널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것들 많이 올립니다. 예전에는 되게 멋있는 거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꼬마애들이 보는 말도 안 되는 거 막 젤리 먹고 막 그 도미노하고 막 액체괴물 만지고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좋아요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찾아다니면서 라이브로 막 소식 전하고 뭐 박스 같은 거 미개봉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수업을 왜 하는가? 불러서 와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 저의 커리큘럼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앱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앱 소개 같은 경우도 하고 또 어떠한 앱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근데 보여주면 정말 놀랍니다. 네. 앱으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거기까지요? 정말 많이 쓰셨는데요. 그죠? 네. 앱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밥을 벌어먹는 것까지.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 뚝딱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개인 홍보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창업을 한 지가 지금 4년 됐는데 그렇게 마케팅 비용과 뭐 영상 제작 비용 이런저런 것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되게 좋다는 거고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스마트폰으로 뭐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채널 여러분들이 아마 채널을 만드실지 아니면은 뭐 어떤 하나의 채널로 이렇게 활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꾸준하게 만들어내자라는 게 사실 이번 교육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스마트폰의 과거와 오늘인데 DSLR이 오른쪽, 스마트폰이 왼쪽입니다. 예. 보시면 화질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나요? 어디가 확실히 좋아요? 오른쪽 확실히 좋아요? 오른쪽 스마트폰인데요. DSLR 니콘 D750이라고 하면 괜찮은 건데 스마트폰이 괜찮죠? 예. 이게 바로 기술의 이제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 큰 카메라 있잖아요. 막 우리 들고 다니면서 막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찍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 스위스 방송국은 이미 아이폰으로 이렇게 방송 세팅, 셀카봉이랑 마이크를 해가지고 모든 기자들한테 다 이렇게 준 다음에 기존에 있던 카메라들을 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이폰 방송국을 아예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일반 케이블이 아니라 공중파 언론인데 저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멋들어지게 하는데 옛날에 제가 뭐 혼자 다니지 못했죠. 옛날에는 카메라 감독 따라와야 되고 누구 따라와야 되고 누구 따라와야 되고 했는데 혼자서 바깥만 주면 어디든 찍는다는 그런 현실이 와버렸죠. 옛날에는 카메라는 카메라만 썼죠. 예, 촬영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스마트폰은 촬영, 편집, 음악 그리고 뭐 SNS에 올리는 발행도 하고 요즘 또 라이브까지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뭘 가능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앱입니다. 앱을 모르면요 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디바이스는 전부 다 이 앱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딱 보면은 대부분 카톡해요, TV 봐요, 뭐 영상 봐요, 뭐 주문 배달해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도 소비장적으로 이제 앱을 쓴다고 저는 해요. 생산적이지 않고. 왜냐면 생산은 뭔가를 나의 소울과 나의 마인드와 나의 그 어떤 철학을 담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생산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영상을 왜 볼까요? 네? 즐기기 위해서 또? 화나셨어요? 아니죠? 네, 화 푸시고. 네. 저는 영상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딱 그냥 기본적으로 호기심. 네. 그냥 딱 보고 싶으니까 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네이버 많이 봤지만 요즘 시대는 이제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죠? 저도 그러니까 왜 저는 유튜브를 빨리 했냐면은 제가 판토마임을 독학을 했어요. 왜냐면 찰리 채플린을 너무 좋아해갖고 판토마임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서 누가 배울 때도 없고 해서 유튜브에 있는 해외 판토마임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때 태양의 서커스라고 우리 또 그 작품도 한국에 많이 오지 않았을 때 유튜브를 통하니까 전부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런 문명에 대해서 빨리 봤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제가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 해결 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이 리뷰를 봐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누가 가봤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호기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데 저는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익숙한 유튜브인데 진짜 이 유튜브가 활성화가 된 이유는 저는 스마트폰에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뭐 말이 통이야 뭐 그죠? 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앞으로 계속 또 발전을 할 겁니다. 아마 뭐 엊그저께도 뭐 새로 나왔는데 뭐 손목에 차는 끼워지는 스마트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거 나오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그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썼던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지금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따가 앱을 제가 좀 보여드릴 것들이 보면은 뭐야 이런 거 장난 아닌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이 이제 빠지게 돼요. 나는 과연 시청자로 머물 것인가? 나는 제작자와 함께 겸업을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건데 전문가하고 이제 비전문가는 없다. 경계선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누구나 방송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 아이디 10개 다 알고 계시는 분 있죠? 자, 나는 10개 다 한다. 모르겠어요? 자, 나는 5개 이상 한다. 오, 그래도 많이 하시네.
뭐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컨텐츠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나오질 못하죠. 이 앱 들어갔다가 저 앱 들어갔다가 저 앱 들어갔다가 그 앱 들어갔다가 이 앱 들어가면 정말로 맨날 볼거리고 맨날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컨텐츠 홍수라는 데서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디어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고 미디어를 변하게 하는 데에는 하나의 플랫폼이죠. 이제 유튜브라는 아주 큰 거대 공룡 기업이 있고 거기에 영상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인데 왜 유튜브를 많이 할까요? 네, 가장 많은 그래도 수익 구조와 가장 많은 인지도와 또 가장 많은 어떤 좀 쉽게 정보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인데 유튜브의 시작 혹시 그 기원 아나요? 모르시죠? 모르니까 알려드려야겠죠? 네. 수업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지각하기 거기 때문에 원래 안 늦었으면 1시간 동안 여기까지 왔을 텐데 빨리빨리 풀게요. 유튜브가 2005년도에는 원래는 구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구글 회사가 아니었는데 스냅챗이나 뭐 페리스코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실리콘밸리 쪽에는 이렇게 그 덕후들이 모여가지고 창고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가 뭘 만들었냐면은 동영상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저거 쩌는데 나 니들 사야지 라고 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웰컴 투 뭐 마이 유튜브 채널 뭐 올리면 무한대로 저장할 수가 있지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2005년도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거는 캠코더의 비디오 카메라 아시죠? 예. 넣어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때 돈이 좀 있거나 이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캠코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상들을 찍습니다. 예. 그 일상적인 모습을 찍는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해봐야지. 옛날 우리 화면 익숙하실 겁니다. 자, 옛날 이런 화면이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네가 태어났구나. 땡큐 갓 이러고 그죠? 밥 먹어라. 쭈쭈쭈 이러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뭐 카메라도 막 이렇게 흔들리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옛날 앵글 이렇게 가면서 뭔가 줌 들어가는 그죠? 요런 느낌들의 영상들을 찍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그 백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테이프들이 벽장에 쭈루루 늘어납니다. 예. 그 부모, 엄마, 만약에 그 와이프는 왜 샀어 저거? 저거 언제 찍을 거야? 그러면은 애가 크면 보여줄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애는 커지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때 Hey, welcome to my service 뭐 무한대로 올려 해가지고 그때 동시에 같이 했던 게 이제 비디오 캡처를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편집할 수 있는 툴도 그 당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엄청나게 컸죠. 하나를 저장하는데 뭐 기가까지가 아니라 몇 메가인데 그때 뭐 30메가, 40메가도 사실 되게 부담되는 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실험삼아 올려가지고 넘버링을 합니다. 우리 A가 태어난 날 1번, 우리 A가 뒤집던 날 7번, 우리 A가 뭐 밥을 먹고 뭐 했던 날 10 몇 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올리는데 뭐 기타 치는 사람도 자기 레슨을 하는 거예요. C 코드 잡고 딩가딩가딩가딩가 자 이번엔 D 코드 딩가딩가 해서 자기 채널에 올렸는데 이제 그 유튜브가 점점 알아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속을 해봅니다. 접속을 해가지고 뭐 볼 게 있나 했는데 메인 화면에 애가 막 뒤집는 거 나오고 기타 나오고 막 요리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볼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클릭을 해서 봤더니 댓글이 달립니다. 거기에 이유식 뭐예요? 애기가 신는 신발이 뭐예요? 저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소셜 쪽에서 정보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머리를 써보는 거죠. 여기다가 지역 광고라든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광고들을 여기다 실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우리가 보는 스킵하지 마.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실어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라? 매출이 의외로 되고 홍보가 의외로 된다는 걸 받아서 이런 시스템이면 구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게 되겠구나. 왜냐? 만든 창작자에게 어부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제작비에 대한 일부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들을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수익 구조는 한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해가지고 기업화가 된 경우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예. 그래서 유튜브는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됐고 지금은 이런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저작권부터 여러 가지들 제도도 생겼지만 점점 더 어쨌든 자신의 크리에이티브함이 담겨져 있는 영상들을 만들고 올리는 그런 채널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말 잘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유튜브는 마케팅이랑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기심, 인포메이션, 뭐 에듀케이션, 예,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정보가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은 결국 마케팅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더 이것을 브랜드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건데, 요즘 많이 나오는 사업이 MCN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한국만 약간 좀 기형화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 형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10년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공유도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은 아프리카 TV와 별풍선이라는 문화 때문에 이것이 좀 약간 퇴폐적으로 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별풍선 때문에 막 뭐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탑 크리에이터 혹시 누굴까요? 양띵 저는 탑이 아니라 탑탑입니다. 네. 양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뭐 대도서관.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모님들이 맨날 얘기하죠. 게임 좀 그만해 하면서도 게임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왜냐면 인생에 낙이 없어요.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게임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등짝 스매시를 맞고 집에서 눈치를 보이던 백수들이었습니다. 예, 양띵이고 대도서관이고 헤드셋 끼고 아우 오 신난다 오 건물 지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시장에 갔다 와서 그 딸내미의 방을 숙제 열어보면서 미친년 공부는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아마 그런 거 문을 닫습니다. 대도서관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게임 설명할 거는 요건데 저건데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야 이 미친 새끼야 취업 안 해 여러분들 이러고 있죠. 사람들이 나 좋아한단 말이야, 방송한단 말이야, 방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학이라는 게 있고요, 시간이 많은 초딩들이 있습니다. 그 초딩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학교 이제 개학하고 나면은 이제 학교 갔다가 다시 봐야 되는데 못 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했던 크리에이터들이 그걸 캡처를 해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교 갔다 오자마자 못 봤으니까 다시 보기, 못 봤으니까 다시 보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클릭을 겁나게 하는 거죠. 겁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회수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생성이 되고 이들의 인지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구독자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등짝 스매시를 맡던 그런 게임 크리에이터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 있고 총만 받는 그런 직업을 했는데 수입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게임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유통 과정을 하다 보니 구글에서는 이제 그런 게임이 나오는 게임 회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유튜버들 광고에 또 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이거를 만들어서 팬층을 확보를 시킨 다음에 유튜브로 연결을 시켜갖고 결국에는 양쪽이 이익들을 주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는데, 그래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예. 어차피 MCN이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네.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미친놈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아이콘 10개 다 아나야, 5개 이상 안다. 5개 이상. 자, 모르시죠? 다행이다. 예. 자, 방금 보여드린 거는 MCN 회사들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MCN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던 유튜버나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인데, 하나씩 한번 보면은, 아까 말한 페리스코프는 트위터에 1조의 인수가 됐습니다. 예, 이 회사가 그냥 우리는 실시간 세로 형태의 생방송을 해외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를 할 거라고 했는데, 트위터가 오예 너희들 팔로워가 많다면 방송국 대박 날 수가 있어 해가지고 1조 인수를 해갖고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는 트위터에는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기능까지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트위터를 해왔던 분 중에 팔로워 수가 많으면 방송을 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팔로워들이 알람을 떠서 보게 되는 경우죠. 예. 세로 형태로 만든 라이브 방송의 최초로 만든 게 바로 페리스코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 뭐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펄프는 이제 판도라 TV가 예전에는 동영상을 카테고리 해갖고 어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였는데, 이제 판도라에서도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라이브를 해야겠다 해갖고 최근에 라이브 서비스를 해가지고 어디 중국이나 어디 여러 가지 해외 좀 일들을 좀 풀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TV팟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텔, 그죠? 마리텔에 나오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띄우는 마리텔 누구누구 나와서 또 이게 떠드는 것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CJ에서 만든 다이아TV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CJ가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보유하고 있고 돈도 가장 많고
가장 뭐 좋다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고, 트레전터는 여기서 나온 회사에서 이제 뿅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띵이나 기미부 이게 있고, 여긴 대도서관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저도 여기 소속은 돼 있는데 뭐 바닥입니다. 예.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자, 그다음에 플레이리그는 네이버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번엔 V앱이 나와갖고 있지만 그 전에는 아마추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희들의 조회수가 탑 몇 위에 들면은 돈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망한 것 같지만 뭐 아직까지 네이버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디오 빌리지는 10대들 크리에이터를 많이 모집을 해갖고 요즘 뭐 공감대를 많이 엮는 뭐 안재욱이라든가 뭐 조섭이라든가 뭐 이런 실험하고 이렇게 재밌는 크리에이터들을 모집하고 있는 젊은 피의 이제 또 회사고요. 샌드박스는 우리는 게임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MCN 사업이야. 그래서 게임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게임 크리에이터가 사장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N이 왜 이게 또 직업이 참 저 혼자 말할 뻔했어요. 하기는 확실히 해주고 해야지. 그래서 MCN 크리에이터가 지금은 진짜 새로운 직업으로 꼬마애들한테도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어요. 나와라 야! 봤죠? 거짓말같이 맞죠? 이것이 바로 나이스 타이밍. 네. 이게 자 요새 꼬마애들 직업 물어보면요, 예전에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건데 그런 직업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도 혹시 아시죠? 예. 그 신촌 맥도날드만 가도 이제는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습니다. 하고 웬만한 식당 요즘 새로 생긴 데 보면은 들어가가지고 자판기에다가 이거 넣은 다음에 식판 빼가지고 씻어가지고 주방에다가 보여주면요, 주방에서 이제 그거 만들어갖고 셀프로 먹고 다시 올려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점점 이제 이런 드론이나 기술화가 점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뭐 범법자도 이제는 뭐 범법에 대한 이런 것들도 컴퓨터가 모아가지고 할 거예요. 알파고가 진짜 재판하는 날도 얼마 없습니다. 예. 컴퓨터가 우리 직업을 못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코드를 뽑아버리면 돼요. 배터리를 빼버리면 됩니다. 예. 하지만 뭐 그것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새로운 직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 돈을 벌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유튜브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가 재생 시간이 있고 조회수가 있고 뭐 구독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회수라는 걸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볼 텐데요. 한번 클릭하는 조회수 1을 3원이라고 칩니다. 3원은 국내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뭐 3원 받는 크리에이터가 별로 없지만 해외에서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들은 3원, 5원, 뭐 10원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 작은 돈이 모여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영상을 한 4,000개를 올린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20만 정도가 조회수가 나온다고 칩니다. 그리고 조회수당 3원이라는 걸 대입을 해보면 4,000개의 영상 곱하기 평균 20만을 하면요 8억이 되는데, 8억을 곱하기 3을 하면 24억이 됩니다. 근데도 부수적으로 24억 플러스가 더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 20만, 어떤 건 80만, 어떤 건 100만 이렇게 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대기업 간부고 뭐고 이제 이런 거 다 하는 것보다 20살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등짝 스매시를 맡던 그런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이 정도 지금 수준의 돈을 벌어들이고는 있습니다. 다들 지금 집에 가셔서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버워치 마이크 잡고 막 예, 4킬 예. 저기 그런. 네? 하루가 아니고요.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그 채널이 이제 생성되고 나서부터에 대한 수익인데, 만들지 않고 영상 아까 말한 대로 게임 크리에이터들은 게임을 한 2-3시간 정도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요, 어떻게 올리냐면은 풀 버전 하나 올립니다. 그 다음에 1시간짜리를 2개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20분짜리로 쪼개갖고 또 올리고요, 5분짜리로 또 줄여서 올리고요, 30초로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게임하면 영상을 10개씩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떠드는 거를 하이라이트 버전, 긴 버전 해갖고 여러 가지 토막을 내갖고 올리니까, 하루에도 저런 편집자들을 한 5-6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게임 해갖고 캡처 떠가지고 편집자 주고, 이 게임에서 편집자 주고 하니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지 않으니까 캡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상보다는 좀 더 쉽게 돈을 버는 거죠. 그게 게이머들은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
네. 일반적으로 게임 아닌 사람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한 1000개 만들었죠. 예, 예. 그러니까 10개 만드는데 6년인가 7년 4년 걸렸습니다. 한 6, 7년 걸렸죠. 그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을 안 자고 만들어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100만이 넘어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게임은 또 사실 한계가 있는 게, 게임은 내 좋아하는 팬층이 있어갖고 거기에만 딱 몰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경우들은요, 사람이 보이고 그 컨텐츠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호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컨텐츠를 하게 되면 20만이 아니라 정말 뭐 한 평균 100만 나오는 컨텐츠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허팝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뭐 저도 그분 만나면 뭐 거의 뭐 아유 사인해 주세요 아주 이러고 싶을 정도로 브랜드가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사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누적이 되는 조회수라든가 재생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우리의 수익과 연결되는 건데, 아무튼 뭐 우리는 그냥 무심코 봤던 영상들이지만 누군가는 그 영상 보는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게 요즘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뭐 보면은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풀어가는데, 뭐 뷰티, 요리, 키즈, 뭐 과학,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장르들이 뭐 리뷰 IT부터 해가지고 정말 여행까지 해갖고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모든 라이프 우리 스타일들을 정말 영상으로 해갖고 이걸 정보를 계속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크리에이터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차이점을 두고 비교해가지고 올릴까 연구를 하는 것들도 이들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맨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영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 그죠? 나는 영상 만들어 봤다. 이 수업 듣기 전에. 자, 한 분밖에 없죠.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영상을 만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거고요. 영상을 또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 안 만들어 봤거든요. 그죠? 자, 만들어 봤을 때 기획을 어떻게 썼어요? 그냥 같이 하는 둘이랑 회의해가지고. 그죠? 모여가지고 우르르 모여가지고, 야 이번엔 뭐 찍을까? 네가 찍고 싶은 거 찍어. 아, 나 그냥 이거 도와줄게. 의견 좀 내봐. 아, 잠깐만, 나 게임하고 있고 막. 그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만들어야지 사람들도 많이 볼지. 조회수 몇 정도 나왔어요? 그죠? 암담하죠? 100은 사실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이거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를 사람들이 또 모르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쉽게 찍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하고 이 스마트폰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저도 배우를 하다 보니까 오디션을 가야 돼갖고 맨날 연기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키입니다. 연기 한번 해보세요. 네, 콩나물 팍팍. 네, 됐어요. 아, 오늘도 집에서 뭘 하고 놀아야 될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무성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찰리 채플린을 좋아했던 이유가 100년이 지나도 내가 그 캐릭터를 기억하고 이거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가 대사 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내용이지만 마임을 해버리면요 글로벌용이 되거든요. 하고 흑백이다 보니까 시대가 가득 흑백은 세대를 타지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플린이 또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글도 쓰기도 했고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1인 미디어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채플린의 어떤 그런 걸 좋아서 연극보다는 마임을 해갖고 뭐 세계 투어도 다녀보고, 세계 투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냥 바스킹 깡통 하나 놔두고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나 영화 찍어야 되는데 좀 도움 좀 줘 이러면은 얼마 줄 거냐? 이래요. 돈도 없는 놈한테 돈 얼마 줄 거냐 물어보면 정말 가슴에 비수죠.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그 당시 사일런트 무비를 만들 수 있는 영화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켜봤는데 이거 뭐 키자마자 끄니까 영화가 한 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엄마한테 한번 찍어달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찍어봐 했더니 엄마도 이렇게 찍을까 저렇게 찍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엄마도 그렇게 해서 찍게 됐고, 결과물을 보니까 어라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2009년도에 깨우치게 된 거죠. 예.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티 안 나게.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번엔 짠을 하면 나올까요?
자, 나오냐? 안 나올 거예요. 자, 하나, 둘. 아이고 봐요. 네. 케이블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도 이거는 넘어가지만 거기는 안 넘어간다는 거. 아, 진짜.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 영상을 많이 보게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제작하는 것들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뭐 연출을 하고 어떻게 뭘 찍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앱을 보여주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그 이전에 생각이 중요한 거지. 저거면 나도 맨날 만들어야 되지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만들고 나면은 사람들이 안 봅니다. 네.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기획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최소 조회수를 얼마까지를 찍게 연구를 해야 된다. 마이크 안 나오나? 아니죠? 네. 네. 다시 됐다. 자, 그래서 오늘의 꿀 컨텐츠, 이제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많이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왜 안 볼까요? 자, 사람들이 왜 안 볼까요? 그렇죠. 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미 알고리즘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올리자마자 정말 클릭을 많이 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을 만들어도 그게 안 돼요. 왜냐? 저는 이미 그런 거를 실패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갖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컨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힘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자, 썸네일. 썸네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썸네일이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썸네일, 오, 뭐더 썸네일, 예, 그거 아니죠? 네. 썸네일이 이 그림 이미지예요. 예, 이 작은 이미지인데 미리 보기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어떤 거 클릭하고 싶어요? 딱 봤을 때. 예? 4K? 또 다른 분들은 왼쪽 가운데 이건가요? 그렇죠. 이거요? 정갈대 사마귀. 대부분 뭐 이렇게 딱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있죠. 개개인별로.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대부분 우리가 낚시라고 하는 게 여자 수영복 비키니 같은 거 막 한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 비키니가 아니라 뭐 자연 풍경이라든가, 그렇죠? 막 뭐 피 막 묻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막 동화적인 거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컨텐츠를 많이 보게 만드는 힘은 그런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를 하는 심리를 걷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채널 아트라고 있습니다. 채널 아트. 채널 아트가 뭐냐? 제 유튜브 채널 상단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요게 바로 채널 아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어떤 채널이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이 사람 한번 채널 아트를 보면 Hey guys, it's Max. There are exciting 맥스 카메라넷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카메라를 리뷰하는 데서 카메라닷컴 이게 사이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봐도 이 사람은 딱 봐도 카메라 리뷰하는 사람이고요. 짤잼이라고 해서,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죠. 짤잼이라는 사이트인데 채널 아트가 불분명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름이 이미 짤잼이라고 나와 있어서 뭐 짤잼이라고 있고, 이 사람 채널도 뭔가 기계나 좀 그런 것들 좀 느낌이 좀 오죠. 이런 게 채널 아트라서 사람들이 내 거 영상을 우연히 보고 클릭을 했는데 이 사람 거 좀 더 보고 싶어라고 딱 들어왔을 때, 저런 인포메이션들이 명확하게 있을 때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될 확률이 크고요. 좀 더 이제 팬으로서 좀 더 이 사람과 교감을 하는 힘을 만드는 게 바로 채널 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고, 해시태그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많이 나오죠. 검색어를 유입하게 만드는 그건데, 뭐 내가 올린 영상은 뭐 액체 괴물이다. 그러면 액체 괴물이 무조건 들어가지고 그걸 검색할 때 사람들이 액체 괴물에 대한 쭉 리스트를 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시태그도 어떤 거를 써야지 트렌드한 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데, 또 팁 알려드려야겠다.
해시태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액만 찍으면 제가 액체괴물 많이 얘기했죠. 요거를 다 검색어 해시태그 넣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급 기술인데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미음을 누르면 미음과 관련된 검색어를 가장 많이 한 것부터 상위부터 나옵니다. 네. 자, 쇼에서는 쇼미더머니가 지금 검색어가 제일 핫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늘 변형이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우키를 찍으니까 우키는 TV가 제일 처음 나왔죠. 예. 그러니까 많이 검색을 하는 건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천재화 돼가고 있는 건 뭐냐면 관련이 있는 거 위주로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태그에다가 만약에 맥도날드 스파이시 상하이 햄버거라고 적었는데 햄버거가 안 나오고 정말 햄버거랑 관련이 없는 영상이 나오면 그 영상이 또 근데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 주변에 뭐 이런 디지털 만약에 삼성 UHD TV라고 제가 만약에 지금 저를 찍고 있다가 한다 그러면은 저도 검색어에 들어가고 아이폰 넣어도 되고 애플 넣어도 되고 삼성 넣어도 되고 LG 넣어도 되고 뭐 칠판 브랜드 넣어도 되고 칠판 50인치 60인치 100인치 샤오미 TV 뭐 이런 걸 검색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와 관련된 거, 이 펜과 관련된 거, 요 거치대와 관련된 거, 이 액세서리와 관련된 거, 제 패션과 관련된 거 이런 그 위주들로 해서 태그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나도 A급들을 쓰기 위해서 막 양띵 뭐 누구누구 쓴다 그러면은 양띵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을 하더라도 앵그리버드, 앵그리 상하이 버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2주 전에 올랐는데 36만, 4주 전에 43만, 6만, 3만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죠. 네. 제 건 밀려났네요. 이래서 인지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는 거죠. 저도 미각 포기각서 여기다 지금 해놨는데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1040밖에 안 봤지만 지금 똑같은 컨텐츠 갖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해도 불구하고 누구는 몇십만 받아서 몇십만 원 버는데 누구는 1000원도 벌까 말까 하는 아주 그런 억울한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리야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시겠어요? 너한테. 지오노트님에게 보내. 아니야 알았어. 네, 제 여자친구입니다. 자, 시리야 이제 나가도 돼. 시리야 나가자. 그래. 자, 그래서 해시태그 그거 유명하고 카테고리는 이제 인물이냐 과학이냐 뭐 기술이냐 뷰티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거 설정을 안 하면요 검색이 그 카테고리에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올릴 때 인물인지 뭐 정보인지 뭔지 이런 걸 해놔야 그 관련돼 가지고 추천 영상을 좀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하셔야 되고 타겟팅 나는 정말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이야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초보자일수록 명확한 타겟팅을 정하고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60세 어르신들이 봐야 되는 영상인데 친구들 안녕 오늘 경로당에서 약속 있어 오목대회지 이러면 할아버지들이 이건 내가 미쳤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팅에 맞는 것들을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인사라든가 처음 나레이션을 할 때든가 대본을 써서 어떻게 글을 풀어갈 때 자 우리 동네 떡볶이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떡볶이는 매운맛으로 먹지? 그래 난 매운맛을 정말 좋아해. 이건 정말 학생들이나 20대들에게 어울리는 어떤 그런 말투겠지만 어르신들이 보는데 자 우리 할아버지들 떡볶이 많이 맵지? 이러면은 이게 장난치나?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겟을 정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내 영상을 많이 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나는 찍고 편집하고 만들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무엇을 보여줄 거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추천 채널은 이제 그런 추천 채널들이 희소성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볼만하고 많이 겹치지가 않으면 추천 채널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많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슈를 만드는 거는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어내야 됩니다. 저도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플 신제품들이 나오면 저는 예전에는 인천공항 가가지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다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 그걸 리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일본에 아이폰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사자마자 그 애플 매장 나와서 바로 박스를 까는 거를 이제 사람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조회수를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알려주는 것이 또 이 바닥에 이슈를 만드는 거를 빨리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상하이 치킨 버거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햄버거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 맛이 어떨지,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정말 매운지 안 매운지에 대해서 이슈를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어갖고 올리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붐이 되는 영상들로 쭉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갤럭시 노트 뭐 7이 유출이 됐네 마네 이런 것들이 막 네이버 메인을 장식하고 하는 이유들은 현재 트렌드 되는 기사들이나 뉴스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도 그런 것들로 아마 구성을 해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힘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쉽게 가장 할 수 있는 건 제목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의해야지 클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제목을 한번 더 맥도날드 이걸 볼 때 보면요. 신상남 맥도날드. 자, 지금 보시면 이거보다는 메인에 과연 어떤 것들이 짠 다시 리셋이 됐는데, 자, 어떤 제목들을 좀 클릭해 보고 싶어요? 하나셨죠? 그죠? 외국인 느끼는 문화충격. 그죠? 역대 미스터 대회. 보면은 조회수가 18만 정도 나왔고요. 결국 지금 소니 저렇게 정보하는 것들은 영어로 돼 있지만 일단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이지만 너무 솔직한 제목입니다. 예, 솔직한 제목인데 어썸 리버스 비디오는 8만, SNL 프로 스포일러. SNL은 뭐 워낙 방송국이니까 그런데 아이맥스가 대체 뭔데? 그리고 일본 여자가 말하는 한국 남자와 사귀면 좋은 점 5가지.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올라간 건데 20만이 찍었습니다. 예. 왜냐? 한국 남자들이 다 눌러봐요. 일본 여자가 좋아한다니까. 그래 그 혹시 내 얘기인가? 예배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국 사람 남자는 물건을 잘 들어줘요. 나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영상을 보게 되겠죠. 예.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까 그 일본 여자들이 좋아하는 한국 남자 뭐 몇 가지 이거 말고 뭐 되게 제목이 그렇죠. 일본 여자들을 인터뷰해 보았다. 한국 남자에 대해서 클릭을 할까요? 이거보다는 일본 여자가 좋아하는 한국 남자의 5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를 바꾸는 거에 대한 구조 하나만으로도 클릭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들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젊은 친구들은 이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꿀팁 대방출, 그죠? 뭐 이것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영상 어떻게 만드나 꿀팁 대방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클릭을 좀 많이 하겠죠. 딱딱하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거보다는 꿀팁 대방출로 딱 줄여갖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시선 강탈 쩌는 땡땡땡, 시선 강탈 쩌는 신전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비주얼이 막 괜히 막 상상이 되죠. 자, 호불호 거의 안 갈리는 땡땡땡 여행지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거고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DIY 뭐뭐 책상이라든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땡땡땡.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대한민국의 흔한 꽃미녀 클릭을 하거든요. 예. 흔한 꽃미남. 어떤 흔한 꽃미남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제목을 선정하는데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먹힌다는 거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영상을 잘 찍는 것보다 아까 그런 말했던 몇 가지 구조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크리에이터들의 경쟁적인 부분이죠. 그게 되면은 최소한 지금 만드는 제목이 혹시 어떻게 됐었어요? 그 영상? 그 공모전 이름 제목이. 홍보 영상. 그죠? 아마 올릴 때 그냥 홍보 영상 이렇게 올렸죠? 그죠? 그러니까 올릴 때 제목에다가 뭐뭐뭐 그냥 홍보 영상이라고 올렸을 거예요. 뭐 연도를 넣던가 뭐 2010 몇 년 어디 홍보 영상 이건데 이거를 만약에 제목을 바꿔서 올리게 되면요. 2016년 가장 많이 클릭한 영상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만 바꿔도 그 영상이 100번 이상은 더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재밌으면은 재밌다는데 재미없으면 낚였다. 하지만 이미
조회수는 올랐던 거. 예. 그래서 아유 자꾸 나 케이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되나요? 앱도 앱이지만 이런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를 모르고 만드는 건요, 되게 왜 나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볼까 하는 고민이 정말 크거든요. 저도 밤새 맨날 만들어봤지만 안 볼 때 그 정말 그 댓글 악플도 제발 남겨라. 나는 정말 기다린다 했는데 악플도 안 남겨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아서 자, 핸드폰은 기름에 튀기면 작동이 될까요? 될까요 정말?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죠? 자, 이 클릭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영상이 나온다면 클릭을 할까요? 자, 과연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한번 그걸 볼게요. 릴마블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개미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제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개미로 애벌레로 이거보다 14살 소년과 뭐 비트박스를 해보았다. 병아리 드디어 태어나다. 킬리피쉬 5,000마리 키우기. 9m 초고대 비누방울. 그리고 불개미 푸딩 먹방. 머리카락 자르기 몰카. 10단계 웃음 참기. 여친에게 비트박스를 알려줬다. 물폭탄 300개 몰래카메라. 밤 12시에 귀신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저번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택시 타고 아무데나 가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택시 타고 아무데나 가달라고 하기. 실제로 아무데나 가요. 진짜 우리가 모르고 보는 또라이인데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혹시 소리가 왜 안 나는지 모르시죠? 네, 저도 모르지만 소리가 가달라고 해보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과연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어디로 데려다 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미지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럼 바로 택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요? 네, 아무데나 가주세요.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가는 거지. 예? 원하는 데가 없이? 네, 원하는 곳이 없고요. 아무데나 가주세요. 그냥 아무데나 가고 싶어가지고요. 네. 달리고 싶어요? 아니면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냥 요즘 너무 인생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가주세요. 미지의 세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조회수가 46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택시비밖에 낸 게 없어요. 예, 편집도 그렇게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택시 타고 아무데나 가달라고 한 건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실험적인 거 이거 또라이 짓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집에를 갔더니 부모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우리 애가 멀쩡한 거냐고. 근데 돈을 꼬박꼬박 몇백씩 갖다 줘요.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은 미쳤다라고 하지만 돈 받을 때는 이제 촬영할 때는 나가주십니다. 몇 시에 들어올까? 이러면 이따 밤 한 10시? 열심히 해. 이러고 이제 갔다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또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수익도 많이 벌고, 애도 실제로 만나보면요 진짜 정상입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되게 똑바로 잘하고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애예요. 근데 이거 볼 때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핸드폰을 기름에, 자, 핸드폰을 콜라에 끓여도 작동을 할까와 핸드폰을 기름에 튀겨도 작동을 할까. 근데 155만 뷰가 찍혔죠.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팀마블의 자 스피커를 한번 잠깐 꺼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들리시나요, 핸드폰을 뒤에까지? 튀겨도 정상적으로 핸드폰이 작동을 할지 네, 이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다 안 들어가네요. 네, 핸드폰을 이렇게 골고루 튀김 반죽을 얹어줍니다. 네, 그리고 냄비에다가 기름을 네,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이제 반죽이 된 이제 핸드폰을 기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렛츠고. 근데 이게 터질까봐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사실상 굉장히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가까이 가질 못하겠어 무서워서. 네, 일단은 튀김 반죽을 한 번 더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기름이 끓으면서 네, 튀김도 이렇게 잘 튀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뭐 폭발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지금 이제 핸드폰인지 아니면 무슨 약간 음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모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특별한 폭발은 없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튀김옷을 입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튀길 만큼 튀겼죠, 솔직히. 와, 정말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약간 두부 같기도 하고 지금은 진짜 누구나 봐도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네, 이제 다 튀겨진 것 같으니까 이제 기름을 다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핸드폰 튀김입니다. 과연 이렇게 튀겼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지,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그 뭐 고구마나 뭐 약간 뭐 과자나 뭐 이런 튀김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엄연한 핸드폰입니다. 여기 자, 와, 그리고 튀겼습니다. 와우, 아주 카메라 있는 거 같네요. 와. 네, 정말 이게 된다면 엄청나겠죠, 그쵸? 네, 뭐 그렇게 딱히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켜질 것인가? 자, 카운트다운 3, 2, 1, 렛츠고! 잠깐, 뭐야? 버튼이 왜 안 눌려? 이거 오, 켜져요. 오, 대박. 와, 대박. 와, 켜져. 와, 이게 켜집니다. 와, 뭐 특별한 이상도 없고요. 와, 이거 기름에 튀겼는데 이게 어떻게 튀겨지지? 아니 어떻게 켜지지? 근데 잠깐만, 왜? 오! 와, 대박. 잠깐.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정말 실험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거는 최고의 성공. 우와. 자, 이렇게 영상 봤는데 지금 영상이 155만 뷰인데 곱하기 3을 한번 해보면 얼마 정도가요, 이게? 한 4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지금 들린 얘기지만은 광고. LG에서 저 광고를 써오겠다고 저 크리에이터한테 연락을 합니다. 여보세요, LG인데요. 혹시 그 영상 저희가 써도 아니요, 안 돼요. 그렇죠. 예, 쓰면 안 되죠. 저 쓰려면 어떤 쓰고 싶어요? 예, 저 쓰고 싶어요. 돈 줘요. 얼마? 500이요. 예, 500이요. 대기업은 줍니다. 왜냐? 해외에다가 올려요. 기름에도 튀겨도 살아남는 내구성. 그래서 LG G2 그걸 갖고 이제 올리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영상을
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가 얼마 들었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냥 찍고 하는 건데 기획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상을 왜 안 볼까라고 고민을 하면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안 보는 경우들이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그래 나도 그럼 집에서 오늘부터 핸드폰 튀겨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들이 있으니까 이거와 다른 또 어떤 기획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들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방금도 그 영상을 본 이유는 제목을 봤을 때 호기심이 딱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결과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과연 호기심을 콘텐츠에다가 우리 사람들의 호기심을 풀어내는 것도 기획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시흥을 찍을 때 시흥을 가더라도 어디 시장 탐방을 가더라도 그냥 시장 뷰만 담지 마시고요.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집이 가장 맛있는 정말 집인가? 어디가 가장 떡볶이집이 가장 맛있는가? 첫 번째 입구 쪽 아줌마, 두 번째 중간쯤 아줌마, 세 번째 마지막 아줌마. 자, 시민평가단이 가서 직접 먹어봤습니다. 어때? 맛 어때? 어때? 또 가고 맛 어때? 끝나고 나서 이제 자 저희가 다 먹어봤는데요. 자 어디가 제일 맛있었죠? 뭐 끝에 집, 끝에 집이 2대1로 이 시흥시장에는 끝에 집 아줌마가 제일 맛있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시흥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 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타겟팅과 어떤 기획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를 풀어내주는 게 우리가 영상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진짜 봐봐. 매우면서 맛있네. 오빠가 진짜 먹고 싶어도 그냥. 미안해서 어떡하지? 다른 거 비해서 담백하게 맛있네 이게.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미안해요. 너무 대수롭다. 뽀삐를 앞에다 놓고 먹으려니까 너무 대수롭다 뽀삐야. 맛있다. 먹어. 먹고 좀 봐. 자, 일상이 컨텐츠죠. 예, 일상이 그냥 저희 어머님도 출연을 하고 진짜 저희 이모도 출연을 최근에 시키고 저희 삼촌도 그러고 숙모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방송을 하고 싶어갖고 지금 어머니 친구분들도 나는 언제 출연시키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우키는 TV 우키입니다. 엄마입니다. 이모입니다. 근데 이모가 이모인데 어른서 이모입니다. 내가 자 연습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우키는 TV 우키입니다. 엄마입니다. 이모입니다. 이거 여기 가는 거예요. 자. 보면 저희 집안의 내력을 알겠죠 대충. 안녕하십니까 우키는 TV 우키입니다. 엄마입니다. 이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돌발적인 영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인데 이모가 오늘 저희 집에 놀러 온 지가 좀 며칠 됐죠? 3일? 3일. 네, 3일 됐는데 내일이면 가요. 그래갖고 이모를 데리고 오늘 이상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엄마는 액체괴물이 뭔지 아나요? 네 알아요. 이모는 액체괴물이 뭔지 아나요? 모르겠어요. 자 저희 이모가 액체괴물을 전혀 모르니까 이 리액션 과연 액체괴물을 애들 장난감을 저렇게 해서 이제 리뷰를 했어요.
어때 볼만해? 좀 웃겨? 그지? 보셨죠? 아이들도 좋아한답니다. 자, 바로 그냥 뭐 이제 이거는 내용 중요한 거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답변 아까 그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고 뭐 소셜에 많이 할까 이렇게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볼만한 영상과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제작을 해봤는가, 이걸 한번 되물어야 됩니다. 그냥 찍어야 되니까 찍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건 누가 봤으면 좋겠고 이거는 정말 누가 이거를 보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기획이 되죠. 광고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뿌렸을까. 공모전 유튜브 이렇게 올린 거 빼고는 없죠. 친구들 카톡으로 뭐 그냥 보라는 거 빼고는 없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과 SNS 이미지 과연 나는 얼마만큼 있는가. 친구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밖에 없으면 친구가 10명도 볼까 말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소셜 활동도 은근히 이제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보도 확실하고 이 사람이랑 정말 소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친구를 좀 추가하거나 어디 가서라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아이디 좀 물어서 지인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친구 맺는 것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내 영상이나 내 컨텐츠들을 많이 볼 확률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무리 잘 찍더라도 다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서 이걸 하고 혼자 채널을 만들어 갖고 하기는 되게 힘들고요. 공동의 채널이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상들을 너희는 월요일 맡아 내가 화요일 맡아 수요일 맡아 해갖고 하면요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방송국까지 돌아갑니다. 근데 혼자 하게 되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일주일에 7개 8개 맨날 만들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자 장비에 대한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인 비디오를 하는 데 있어서 장비들은 이렇게 많이 써요. DSLR도 쓰고 이제 스마트폰 짐볼이라고 해서 짐볼 이게 스테빌라이저 기능인데 그 이제 카메라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게 촬영을 도와주는 거고 스마트폰도 찍고 액션캠도 있고 마이크도 필요하고요. 조명도 많이 쓰기도 하고 웹캠을 하는 방송들은 또 웹캠 요새 360도가 나온 360도 카메라 컴퓨터 하고 앱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앱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다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벌로 한번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어떻게 구도가 되는지 안정감 있게 찍힐 거예요. 이건 제가 저 타고 다니는 나인봇이라고 카메라가 안 흔들릴 겁니다. 딱히 기술은 없더라도 요거 나를 갈아서 어때 그런데 니 너희 씨발 그래도 나를 봤지도 뒤로 갔죠? 여기서 찍어놓고 리버스라는 앱을 가지고 뒤로 돌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샤도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런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찍는 방법은 짐벌 카메라로 이용해서 찍는 거죠. 또 어떤 걸 찍었을까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만약에 그냥 찍을 때는 이렇게 흔들거려요. 이게 막 흔들거리죠? 난리 났네요. 하지만 이제 짐벌이라는 걸 장비를 쓰게 되면 좌우로 흔들거리는 게 없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이 화각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말 그 여러분들이 영상을 해야 될 때
공부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앞으로 이 코스가 끝나면 사실 내가 영상을 그래 잘 만들어 전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랑 영상을 찍는 이유가 왜 찍었을까요? 응? 그쵸. 그것도 진짜 진실인데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저도 이제 세대를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겪는 세대라서 옛날에 사진들 보면은, 저 어릴 때 사진들 보면 다 사진들이에요. 그죠? 사진도 막 분실되고 막 이제 보면은 아, 이때 영상이 났었어야지 내가 움직이는 나를 좀 보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도 우리 아이들을 찍어주는 이유가 이때 얘가 이렇게 귀여웠는데, 이때 되게 조그마하고 되게 했었는데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것들이 이제 영상을 사실 하는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지금 팔팔할 때 같이 까불고 놀고 이런 모습들을 앨범처럼 사실 저는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머니가 더 희끗희끗해지고 더 나이가 들으시면요, 이런 영상 보면서 내가 그때 너랑 햄버거를 먹었어 이 자식아, 돈 내놔, 아마 그러겠죠. 예. 그래도 저도 나이가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의 어떤 가족의 성장 영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스타성에 대한 뭐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있는데, 솔직하게 어머님은, 나도 어머님을 찍어드리고 어머니도 나랑 같이 하는 것들을 해서 계속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수업을 끝나더라도 영상을 갖고 잘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일상들, 우리 아들과의 면담. 자, 오늘은 아들과의 면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있는데 되게 딱딱하겠죠, 처음에는. 그쵸? 처음에는 요새 그래 힘드니?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들이 쓰는 핸드폰과 제가 쓰는 핸드폰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요새 뭐 쓰니? 예, 갤럭시 7 쓰는데요. 엄마 건 이건데 이거 좋은 거니? 그러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찍으면은, 아, 그럼 니께 더 비싸, 내께 더 비싸? 내께 더 비싸요. 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들인데, 자, 오늘은 뭐 우리 아들을 데리고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를 데리고 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친구를 데리고 뭘 해보겠습니다. 주변인과 그런 노는 모습들이 사실 유튜브 컨텐츠나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이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하면서 맨날 실패를 했던 게 뭐냐면, 정말 잘 만들어서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조회수가 안 나와요. 실제로 제 조회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엊그저께 19초짜리 영상인데, 자,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이 다 안 되고 있어요. 보이죠? 지금 엄청나요. 이게 끝이에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굳이 잘 만들어서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상을 찍는 거예요. 정말 찍기 싫을 때 그냥 집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라 이거나 찍자. 누워서 찍어요, 누워서. 굳이 앉아서 찍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탕이 있죠? 도미노. 도미노. 저희 어머님은 어머니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저는 도미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던 저도 있지만 이걸 왜 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는 크래쉬 사과를 하고 있고 저는 마루에서 누워가지고 저걸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볼게요. 저걸 하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유, 생각해보니까. 될까요? 성공! 정말 털딱선이었지만 소재가 딱히 없었어요. 그냥 뭐 해야 되는데 찍기 귀찮아요. 그냥 누워있다가 젤리 먹다가 카메라 그냥 해가지고 찍은 건데 주로 일상이에요. 자, 제가 아이폰으로만 찍었던 저의 상반기를 한번 그냥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촬영은 아이폰으로 그냥 다 하고 편집은 솔직히 컴퓨터로 했습니다. 그냥 그냥 폰으로 보는 저의 일상. 제가 뭘 하고 사는지 대충 보이시죠? 맨날 찍고 다닙니다. 그냥 진짜 맨날 찍고 다니고, 언젠가 이거 뭐 편집하겠지, 언젠가 편집하겠지 이러면서 찍고 다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스마트폰 영상의 가장 그 좋은 기획은 뭐냐면 정말 일상을 순간적으로 빨리 잘 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앞에 컷 붙이고 뭐 붙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뭐 하는데, 그거보다는 기획이나 연출이 재밌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되는 것들을 딱 찾아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들이 한심해 보일 때, 어머니 크리에이터들 진짜 이거 하면 대박 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들의 꼴보기 싫은 장면 5가지를 꼽아봤어요. 보여드릴게요. 게임하고 있어요. 네, 게임을 처하고 있어요. 자, 다음이에요. 밥 먹어. 알았어. 밥 먹어. 알았어. 이럴 때 참 죽이고 싶어요. 자, 3번째. 이래가지고 첫 번째, 우리 애가 3년 동안 백수예요. 공감만, 이거 무조건 클릭하고요.
어머님들이 이런 걸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빠들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들 취미 베스트 5 당구. 야 김사장, 야 니가 내, 야 1,000원 얼마, 10,000원 얼마 갖고 막 싸우는 막 그런 모습들, 막걸리 값 내기 이런 것들, 등산 가가지고 누가 더 빨리 올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그들의 세계, 아버지들 세계만의 재밌는 것들이 있고요. 어머님도 세계만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누군가 깨가지고 만들게 되면 저는 그게 크리에이터고 그게 크리에이티브고 그게 요즘 영상에는 맞는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들 밥 해주기 싫을 때 고1 엄마의 그 어떤 라이프, 고2 엄마의 라이프, 고3 엄마의 라이프.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인터뷰하면은 고1 엄마는 뭐 애가 내신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뭐 하면 좋겠고 이제 이런 얘기하고, 고3 엄마는 우리 애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찍어서 보여주면 돼요. 하고 솔직히 서울대를 가는 거는 요즘 시대에 이제 트렌드가 맞지가 않는 게, 유학을 갔다 와도 노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은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까도 보여줬던 그 유튜브에 있는 허팝이라는 친구는 고졸밖에 안 돼요. 고졸인가, 학벌이 그렇게 썩 좋거나 그런 친구도 아닌데 벌써 지금 아이고, 이 친구는 지금 구독자가 90만 명이 넘었는데요. 월 한 달에 그냥 버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4, 5천 정도 벌어요. 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봉을 버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버는 수익 구조가 돼버려갖고, 요즘은 굳이 뭐 서울대를 가가지고 막 판검사 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비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진짜 1일 전에 올라왔는데, 이 친구는 원래 택배 회사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여기는 맥주의 도시 삿포로야. 경치도 삿포로. 날라천이.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이 트램플린 위에 있는데요. 허팝이 그냥 트램플린 위에서 뛰고 놀 리가 없겠죠. 그래서 허팝 친구 초거대 허팝 알지? 물풍선을 준비했습니다. 몰라? 허팝이 이 안에 물을 넣어서 이만한 물렁이를 만들어서 함께 트램플린 위에서 뛰고 춤을 추고 놀아보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물렁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허팝보다 더 큰 물렁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녀석이 춤을 춘다. 왠지 엄청난 춤꾼이 아닐까 지금.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우와. 여러분들, 지금 물렁이가 엄청 커졌어요. 허팝보다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어쩌지? 야. 자, 그럼 이제 물을 끄고 물렁이랑 같이 허팝이 트램플린 위에서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웃자. 여러분들, 드디어 허팝이 물렁이랑 춤을 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물렁이가 그냥 바닥 위에서는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팝이 인공적으로라도 우리 물렁이를 춤추게 하기 위해서 트램플린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허팝이 트램플린 위에서 재미나게 뛰어놀면 우리 물렁이도 덩달아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댄스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부터 춤추면 안 돼. 야, 아직 아니야. 자, 3, 2, 1, 간다. 오, 터지는 거 알겠지? 오. 우리 물렁이.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물렁이가 터졌습니다. 오늘은 허팝이 저러고 회사원 연봉을 한 달에 하나씩 벌어요. 네.
처음 그러니까 저도 이걸 작년에 이거 세계에 들어오고 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동안 제 일을 뭐 손에 일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광고 회사를 하다 보니까 광고비를 받고 이러는데 이런 유튜버들이 수익을 막 벌어버리니까 저는 광고 단가가 막 10만 원 막 이렇게밖에 내려가고 이유는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런 친구들은 제 일을 다 뺏어가요. 왜냐? 여기도 보겠죠. 이 풍선 살라고 꼬맹이들은 전화를 합니다. 물론 이 풍선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러면은 검색어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갑자기 허팝이 우리 풍선을 해줬어. 그러면 이 사장님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신종 플루 때 소독제가 많이 팔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를 만들었듯이 액체 괴물을 진짜 그 액체 괴물 사장님은 그냥 뭐 한 건데 그 회사가 갑자기 막 대기업 되고 이러는 겁니다. 장난감 리뷰를 했더니 장난감 회사들이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게 참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정말 트램블린 같은 건데 그 중에 내가 꾸준히 할 만한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이것을 정하고 온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먹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먹기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하는 사람들은 뭐만 하고 뷰티만 하는 사람은 뷰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보는 게 이 사람 거가 먹는 거를 나는 좋아 해서 와서 보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뭘로 하느냐? 스마트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찍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은 영상미가 뭐 뛰어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친근하죠. 예. 유튜브에서도 실은 이런 구조들이 있는 게 그 영상을 많이 보게 하는 힘이 뭐냐면 친밀도입니다. 친밀도. 그래서 뭐냐면 정말 잘 찍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셀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마저도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어주는 것도 좋지만 찍히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또 아까 좀 흘러가듯이 뭐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인터뷰를 했을 때 대부분 딱딱한 사람들은요 넥타이 매고 옷 불편한 거 입고 네 오늘 초대 손님 누구 모셨습니다. 배우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상 되게 뭐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비결이 뭐죠? 저는 영상을 만들 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친구가 저 근데요 형 몇 살이에요? 나 나이 많은데 형은 영상 맨날 찍죠? 왜 맨날 찍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습들이 갖고 있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들 자연스러운 모습들 이런 모습 다 매력이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방송이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1인 미디어 제작자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개 그냥 찝어서 보면은 장비가 있어야겠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장비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태블릿 PC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그리고 카메라도 DSLR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똑딱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액션캠이라고 해서 샤오미 액션캠도 있고 누구는 블랙박스도 사실 영상이 돼요. 뭐 액션캠부터 해서 고프로 이런 것도 있고 짐벌이라고 해서 아까 말하는 카메라가 흔들림을 좀 덜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악,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컴퓨터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하나만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연출. 나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나는 이 야쿠르트와 이 빵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맛있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시도는 정말 해보았는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찍어봤느냐 안 찍어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까먹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시도는 해봤고 흐름을 보고 있는가 말 그대로 트렌드를 과연 내가 지금 잘 읽어내서 하고 있는가 내가 또 잘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말을 최근에 안 하는 리뷰도 해요. 왜냐면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장벽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고 표정이 자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또 목소리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의 누구입니다. 자 오늘 볼 영화는요 하면은 목소리가 막 꿀이에요. 꿀성대. 유진호 씨도 그러고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잘하고 있고 하는 것가 있고 꾸준히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주일에 하나는 무조건 올린다라는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브레이킹이 되면은
내 거를 좀 볼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올라오지? 궁금증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비전 제시라고 해서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좋아하는 풍경을 담아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공략을 하셔갖고 몇 시에 언제 꾸준히 올라온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하시는 게 무엇인지, 연출이 무엇인지. 연출은 햄버거를 먹는 걸 정면만 찍는 게 아니라 정면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햄버거를 가깝게 찍고 멀리서 찍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이제 연출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고 기획은 아까 말한 대로 타겟층입니다. 내 영상이나 내가 보여줄 게 과연 누구인지, 내가 게임을 하고 올 건지, 뷰티를 할 건지, 영화를 할 건지, 푸드를 할 건지, 뭐 IT를 할 건지, 스포츠를 할 건지, 그 대상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획을 통해서 제작자가 꼭 알아야 될 필수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팀원이 있느냐 없느냐. 말 그대로 가족이 되면 가족이 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그 친한 친구하고 팀원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없다면 나 혼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가 의외로 외롭고 힘든 게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노래를 할 뻔했네요.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편집, 촬영, 뭐 기획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이 작업이 재밌는 분들은 사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은 하다가 정말 지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갖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원초적인 본질이 뭐냐면 내가 나를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담더라도 나를 조금 이제 오늘과 내일 좀 틀리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내일과 그 다음날과 틀리게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팀원들 아까 말한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무엇을 담아내야 되나? 스마트폰. 이게 뭐 가까이 가면요, 가까이서 찍으면 매크로 같이 이제 가까이 보면은 되게 줌이 되는데, 아까도 저희 강아지 뽀삐의 그 앵글을 보면 알겠지만 카메라 그냥 하나에다가 줌이 쑥 들어가니까 개의 심리가 보이죠. 다시 빠지니까 엄마의 작전이 보이고 쭉 들어가니까 개의 심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찍으라고 하면 영상 초보분들은 안 찍어봤기 때문에 풀샷만 많이 찍어요. 예. 근데 자, 촬영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모두 핸드폰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나는 촬영할 때 이렇게 찍는다라고 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포즈를 우리가 찍는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어떻게 찍죠? 우리 다 찍을 때? 그죠? 다 이렇게 찍죠. 전부 다 이렇게 찍는다. 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앞으로. 자,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다 잡아봐요. 자, 그리고 이 팔목 여기를 붙여봐요. 붙이고 이 손도 붙인 다음에 팔목을 잡아봅시다. 자, 좌우로 한번 움직여볼까요? 위아래. 자, 어때요? 이렇게 찍을 때랑 안정감. 그렇죠. 이게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번 본인들이 직접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한번 몸을 자, 이거 꿀팁이에요. 네. 손목을 막 비틀거나 이러지 마세요. 알았죠? 아프니까요. 네. 나는 그냥 막 올려볼 거야, 일단. 왜냐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지울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면요, 검색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지우시고 그냥 처음에 그런 모습들도 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가시더라도 꽃을 하나 찍고라도 올리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편집도 지금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편집이고, 편집도 중급자, 고급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편집도 센스가 한두 번 하다 보면 막 늘긴 느는데, 최근에 제 사촌 동생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아, 사촌 동생 동생이면 가족이구나. 저희가 사촌 처남의 사촌 동생인데, 먼 친척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공략을 하러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월세를 13개월어치를 미리 성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핸드폰 장사를 하다가 떡볶이 장사를 한류를 가서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거기 사람들 보니까 전 세계 한 4인권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 유튜브를 보니까 형님 저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걔는 진짜 집 평민. 근데 되고 싶대요. 그래갖고 무슨 말도 안 돼. 왜 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될 거라고 얘가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래도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편집도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뭐 했는데 지금 스스로 자기가 프리미어라는 것도 배우고 에펙도 스스로 배우고요. 공부를 별로 하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데 그거를 하더니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인도네시아 동호회 큰 게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 사는 인도네시아 연예인도 있고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관련된 커뮤니티 회장님을 꼬셔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히트가 돼갖고 그쪽에 있는 연예인들 지금 다 되고요. 지금 이 친구가 거기에 나라에 있는 컬투쇼 같은 거기에도 지금 초대를 받았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래가지고 지금 졸지에 7월 달에 가서 한 2달 있다가 온다고 하는데 졸지에 연예인이 돼버렸습니다. 평민이거든요. 자. 아이고. 딱 보시면 뭐야 이거. 별로 이 사람이 연예인? 지금 인도네시아 연예인급으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의 외모를 한번 이 친구인데 뭐 연예인 같나요? 일반인 같죠? 페이스북 만들자 한 달 만에 1,400명이 지금 좋아요를 하고 있고 어제도 뭐 미팅 뭐 하고 있는데 지금 협찬도 받아갔고요. 지금 저런 기계 협찬 이런 지금 김얀이라고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한국에 활동하게 된 분이고 인도네시아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 이러는데 성함이 뭐라고 그랬죠? 이 친구요? 조코파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에서 초코파이 먹는 걸 제가 찍어갖고 야 편집해서 초코파이 먹는 거 그냥 찍었어요. 찍어서 그냥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간식이 또 초코파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씨거든요. 주씨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 시간이 정말 특가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보셨겠지만 오늘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어차피 저희 다음에 또 올 거기 때문에 뭐. 네, 너무 고생하신 배고키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감사합니다. I could go out in the dark and see you calling my name. I hear you shouting, hear you calling, but it's not the same. Every word that you are throwing right into my back doesn't matter to me, cause I'm keeping my track.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Stop talking, let me go.